이 차량은 모하비 S2 엔진이 들어간 2012년식 11만 6천 킬로 정도를 탔습니다. 이 차의 고장 증상은 시동이 딱 한 번 꺼졌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공회전시나 이럴 때 막 푸들푸들 거리는 현상들이 가끔 일어났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 출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이 그때 꺼졌을 당시에도 그렇게 푸들 거리다가 후두둑 꺼졌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고장 코드는 없는 상황이고요. 고장 코드가 있었으면은 참 쉽겠죠. 하지만 이 없는 상황에서 정답을 유출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고객하고 시운전을 한 30분 이상 다니면서 데이터를 전부 다 확보하고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차는 왜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미 제가 진단은 다 해뒀어요. 자, 이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과 EGR 데이터만 좀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지금 EGR이 작동 중이에요. EGR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기량 값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EGR 제어편 차량은 지금 현재는 얼마 없어요. 제어편 차량은 EGR이 작동하고 있을 때 0에 가까워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계속 걸어 놓고 EGR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럼 당연히 공기량이 올라가겠죠? 자, EGR이 지금 닫혔습니다. 공기량 값은 정상적으로 460에서 500 사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EGR을 여는 조건은 악셀 페달을 한번 밟았다 놓는 거예요. 자, EGR이라고 하는 애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속을 하는 순간, 풀가속을 예를 들어 봅시다. 왜냐면 요즘 차량들은 가속을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EGR이 조금씩 작동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일지라 하더라도 풀가속을 하는 시점에서는 자연적인 공기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EGR을 닫아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 매연 재순환 장치죠. 매연 재순환 돼서 배기가스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면 폭발력이 커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EGR 개봉해 볼게요. 그러면 EGR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자, 정지. 얘를 조금 더 키워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제가 악셀을 밟은 시점이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리고 악셀을 놓은 시점이 여기죠. 악셀을 놓는과 동시에 EGR 개방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52%까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그럼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EGR을 지금 개방을 해서 한 9%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실린더당 공기량 값이 200 몇 가지 확 줄어들지 않았어요. 자, EGR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공기량 값이 줄지 못하기 때문에 EGR 개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확 줄고 요런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는데 공기량 값이 천천히 줄어들고 공기량 값이 잘 줄어들지 않으니까 얘는 더 이렇게 올립니다, 명령 값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어편 차량이 224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량이 요 정도 왔을 때는 270까지 내려오고 안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때 제어편 차량은 거의 0에 가까워지고는 있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EGR이라고 하는 애는 매연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카본에 의해서 고착되고 쩔어 붙고 하면은 이렇게 반응성, 응답성이 느려져요. 작동 중이지 않을 때와 작동 중일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차주분과 시운전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EGR을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량이 360 정도 측정된 게 있습니다. EGR이 뻑뻑하고 열려서 한 번씩 고착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 작업할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엔진오일, 냉각수, 에어컨 컴프레서 오일, 연료 필터 어셈블리, 흡기 매니폴드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DPF 클리닝, EGR 교환, EGR 쿨러 클리닝, 이렇게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작업 순서는 제 맘대로입니다.
깨졌어. 뭐 불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내용을 좀 전달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이 차량들 보면 DPF 후단 깨진 차들이 되게 많아요. 깨진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후단이 깨져요, 이 차들은. 자, DPF 탈거할 때 팁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리면, 자, 이 위에 너트는 스터드 너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공구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마지막 스터드 너트가 공구가 안 들어가요. 그죠? 요 부분에 너트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공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반달형의 스패너.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풀르시면 되는 거예요. 공구가 짧아서 힘은 좀 굉장히 받겠지만은 어쨌든 풀러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쉽죠? 밸브가 돌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범인이었죠. EGR입니다. 이 밸브가 치밀하게 명령을 주면 제대로 빠릿빠릿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왔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동화차 교환할 때 인젝터 홀 청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면면 말고도 이 옆에 면도 인젝터 홀 벽이죠. 이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만 아주 깨끗하게 동화차가 조립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오랫동안 압축 누설이 없습니다. 자, 인젝터 홀 청소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아랫면과 옆면 모두 깨끗해야 삽입이 되면서 먼지가 같이 조립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인젝터와 저 홀 면 사이에 끼게 되면 당연히 들뜸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압축 누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엔진까지 다 말아먹을 뻔했네요. 이 차량들은 여기까지 실린더 헤드 쪽 붙어있고 요 중간에는 오일이 흐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A6 이 차량들은 이 압축가스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오일과 섞이는 거예요. 3번 동화차를 뺐거든요. 나 참 여기 완전 다 층졌네요. 층졌어. 압축 누설 파먹은 적도 있고 형 어디 가시죠? 요 밑에도 좋아요. 이젤 쿨러를 작업하느라고 후손위로 밀어놨던 연료 필터를 조립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부스 참력 센서도 교환을 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4.0이라고 써있는 부분 옆에 개선품은 다른 용어가 적혀 있거든요. 개선 전 타입이라서 이렇게 개선 후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오일 이 상황에서 에어를 한번 주입을 해볼게요. 주입 안 할 때, 주입할 때 잔유를 좀 빼주겠습니다. 자, 흐르지 않을 만큼 잔유를 빼주고요. 마무리.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다녀왔고요.
차는 뭐 정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고, 워낙에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울렁울렁거리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느끼지는 못했고요. 오로지 이제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유추했기 때문에. 자, 지금은 고장 코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센서 데이터에서 보면 공기량 데이터와 EGR 데이터를 열어두고서는 아까 처음에 악셀을 밟으면 EGR을 작동시켰었죠. 그 상황에서 공기량이 아주 느리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EGR을 작동시켜 볼게요. 자, 지금 엄청 빠르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처음 데이터와는 확실한 지금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GR이 작동되는 순간 공기량은 뭐 400대, 500대에서 이렇게 230으로 확 빠르게 줄어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이 A 커서와 B 커서의 시간이 아까는 몇 초나 됐을까? 이거를 찍어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구간이 한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사이를 두고서는 이 정도의 시간 정도로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EGR이 공기량이 EGR이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열렸다는 증거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죠. 작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